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해외 소식입니다. 외유 로비 출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원장의 사의로 정부의 금융개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월 1.78%로 잔액 기준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2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인력도 11명으로 증원해 사고 입고 과정 및 처리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직원의 매도 경위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기업 쿠팡이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출은 늘었지만 물류 인프라 확장과 재고 확대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살펴드렸듯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현식 전 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하나금융시절 채용비리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에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 금감원장인 최연소 금감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이런 구원투수로 좀 등장을 했지만 일단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시 후 정우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깥의 날씨도 좀 이제 포근해진 것 같은데 방금 저희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한 내용 중에서 뭐 똑같지는 않지만 뭐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최소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12시 전에 못 잡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과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거의 고시 공부하는 사람, 고3 수험생 마인드로 최소 한 달에서 2달 보내니까,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겠고요. 하여간 이 방송, 중요한 시점이니까, 매번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같이 대외적으로 그리고 내외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선관위 쪽에서 이런 해외 출장에 대해 위법 판단했다라는 속보까지 저희가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 오늘은 정우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는 강보합으로 월요일장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단기 시황은 미국, 그리고 중기 시황은 북한이 결정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단기 시황과 중장기적인 시황 이렇게 나눠서 오늘장 한마디를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소식이었죠.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오늘장 한마디. 일단 단기와 중기 그리고 미국과 북한 계속적으로 이런 시황적인 부분이 걸리네요.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미국과 북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내적인 요소는 아니겠죠. 외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은 두 가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수급과 가치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또 어떤 업종이나 기업의 가치가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래서 주식시장 내적인 요인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수급과 가치입니다. 예, 그건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시장 외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북한 어떤 그 변수가 일종의 이제 그 외적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제 뭐 시리아라든가 중미 무역 전쟁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 출렁거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마 연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미 시장 역시 북한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은 참 묘한 것이 주식시장 고유의, 그러니까 본연의 내적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적 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총연독 관점으로 제가 재밌는 걸 좀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분석의 의미와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분석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제 그 어떤 뜻이냐? 분자는 이제 나누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석자는 이제 그 쪼갤 석자입니다. 그래서 나눌 뿐 쪼갤 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해부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왜 그러면 그 당위적인 어떤 그런 그 성격이 있느냐? 예측 시도의 기초 과정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그랬었잖아요. 등락의 결과만 관심이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다. 초보자다. 등락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등락 원인을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왜 올라갔고 왜 떨어진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상승 요인이 더 많을지 하락 요인이 더 많을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뭐죠? 바로 예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예측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응만 잘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할 사람이 없어요. 2600선에서 2350이 깨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비록 한 2450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50포인트 정도 밀렸을 때 저는 대사해락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덕분에 리스크 관리가 됐잖아요. 평소대로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대응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건데, 자, 분석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흐름에선 가능합니다. 근데 비정상 흐름에선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의 한계죠.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 내적인 요인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수급이라든가 가치에서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외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죠. 왜곡과 변수입니다. 왜곡은 뭐냐?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든 종목이든 등락을 좀 조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주식시장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왜곡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변수예요. 호재든 악재든 갑자기 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분석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냐?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문학 강의 같은데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좋죠. 뭐 참고로 저는 박학을 안 해도 다시가 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전달해 드리는데요. 동양은 복합주의, 융합주의 문화예요. 원래 그래요. 동양 문화가. 서양은 분리주의나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개인주의는 다 알 겁니다. 근데 분리주의 문화예요. 반면에 동양은 복합주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 제조 방식이 틀립니다. 자, 서양은 어떻게 하죠? 동물이나 식물에서 물질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을 해요. 이 성분은 어디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지 물질은
뭐 많아야 두세 가지 아니면 보통 한 가지의 그 어떤 그 약효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동양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한약이에요. 도대체 몇 가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서양 의학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약이 되냐고. 자, 벌써 약이 그렇죠? 음식 잘 보세요. 여러분 레스토랑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접시에 나와요. 근데 접시에 나와도 스테이크 따로, 콩 따로, 야채 따로, 따로따로 나오는 걸 그냥 한 접시에 담은 것 뿐이에요. 근데 동양은 어떻습니까? 국이라든가 찌개라든가 있잖아요. 벌써 이게 다르다는 거죠. 또 정치인 평가가 똑같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좀 안 좋은 추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지율 높았어요. 그리고 여성 정책은 상당히 여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쑥스러운데요. 성추문만 그 밝혀진 게 9건이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뽑아줬어요. 무슨 얘기냐?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보통 같이 이제 평가를 받죠. 근데 외국인들은 안 그래요. 서양인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동양적 사고보다는 서양적 사고가 그래서 분석에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왜 이 말씀드리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여러분들조차도 어디에 의존합니까? 미국이라든가 독일 분석을 더 의존하잖아요. 왜?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이라든가 한국 쪽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석을 웬만큼만 잘하면 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역사적인 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서양 문화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도 어떻습니까? 일본 증권사를 더 신뢰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이 이제 일본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왔다가 과학시설에 갔다가 3번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과학자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봤다는 거예요. 학력이라든가 뭐 기타 스펙이, 요즘 말로 스펙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시설이 열악해요. 근데 세 번째 놀란 게 악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시설 갖고 이런 성과물이 나오나 놀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일본이 앞서간 거고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분석의 의미는 예측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 좋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항상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측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였습니다. 단기 시황은 미국 그리고 중기 시황 북한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한 줄에 대한 한마디를 좀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면서 최근 시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 장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좀 아쉽게도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1월 30일 이후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전부 매도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수급은 더 이상 판단할 게 없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 흐름하고 이제 업종 테마 흐름이 중요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에도 이제 전기전자 상승으로 이제 강보합권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은 중형주와 소형주가 좋습니다. 특히 소형주 업종이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지속되는데 상대적으로 탄력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그리고 전기전자 상승으로 강보합권으로 좀 유지가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수에는 역시 중소형주와 소형주의 강세로 상승이 지속이 됐고 상대적 탄력도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필력수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신약 개발업체 주식 양수 소식에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였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대한항공입니다. 갑질 논란 확산에 장 초반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필렉스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신약 개발업체 주식 양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 초반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지만요. 하지만 장중 마감 가격은 일단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3.50%가 빠진 26,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필렉스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차트상으로 보면은 대표님 일단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좀 추가적으로 더욱더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소 투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5,200원짜리인데 오늘 뭐 거의 3만 원 장중에 넘어갔으니까 뭐 6배까지는 아니래도 한 5.5배 정도 고평가인데 뭐 그 정도 고평가는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욕심 자제하고 결과를 따라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은 결과를 따라서 추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조정받으면 그때는 좀 단기로 해보자. 이미 상당히 투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도 조정을 한 번 정도는 받아도 재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매수하는 건 아니다. 지금 매수하는 것만 자제하시고 한번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렉스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좀 탄력적인 상황인데요. 적정 주가가 무려 5,2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26,200원인데 엄청난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죠. 일단 보유자는 결과를 떠나서 좀 매도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단타 매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대한항공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도 대한항공 관련돼서 많은 좀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갑질 논란 확산에 장 초반 하락세 를 보였다는 이슈입니다. 자, 먼저 오늘장의 대한항공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은 2.50% 빠진 33,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6,000원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도 빠지면서 33,100원까지 눌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정확하게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갑질 논란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유가 상승 때문에 그랬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갑질 논란 때문에 그랬다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양은 분리주의라고요.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가 좋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건 솔직히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냥 단기 매매 정도 좋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갑질 논란보다는 아마도 유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뭐 어차피 뭐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저평가된 건 확실한 종목이니까 직장인들 전업들 뭐 구분 없이 너무 무리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단기 매매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갑질 논란, 이런 오너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최근에 크루드 원유에 대한 부분도 67달러까지 좀 돌파를 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양한 좀 관련성이 있겠지만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은 필릭스와 대한항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룸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부강약품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넷마블이 올라왔습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도 3.61%가 빠진 13만 3,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초만 해도 20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쭉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넷마블 오늘 관심 종목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설명드리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종목 작년에 좀 매도 관점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근데 정작 여기서는 아직까지 매도 안 했다면 지금은 홀딩하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빠졌거든요. 그리고 매도 타임을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가을에 지수 좋으면서 올라갔는데 현재 이 자리입니다. 결국 원점으로 왔죠. 원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큰 네오박스 구간까지 대응 잘하신 분들은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골탕을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제 상장되고 나서 시간이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불리하겠죠. 보호 예수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신규 상장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팔지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좀 유리한 편인데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지수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없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빠지면 단타 매매를 하세요. 근데 지금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현재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알아볼까요? 다음 관심 종목 부광약품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광약품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의 부광약품의 2.96% 상승하면서 29,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24,000원대를 딛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11일에는 3만원대를 넘어섰지만 오늘장은 좀 아쉽게도 29,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대표님 부광약품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까지 코스닥 지수가 어쨌든 살아있고 또 제약바이오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부광약품도 저는 같이 이제 순환매 차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힘겨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가격에서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무너지지 않았고 순환매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광약품은 하지만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은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카데미 시청권도 얻을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958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메디포스트를 매수가 146,000원의 비중 25%입니다.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메디포스트는 오늘은 하락하네요. 1.41% 빠진 133,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메디포스트가 146,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179,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 안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가가 아주 잘못됐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기로 재매수하자. 또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는 투자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단기 매매 언제든지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여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동그라미였다 그러면 이제 평택촌놈 차트 1호로는 아니죠. 오른쪽 동그라미였다면 맞아요. 왜? 이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정석이라고 제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상승 추정의 종목은 아무리 탄력적이라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고 다음에는 단기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드포스트 일단 종목에 대한 손색과 이 매수가에 대해서는 일단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직 상승, 본전에 대해서는 아직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전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고요. 이후에 단기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90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케어랩스를 매수가 56,500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케어랩스는요, 3% 넘게 빠지면서 53,3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거의 4% 가까이 빠졌고요. 일단 상장된 지 별로 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대표님, 대응 전략 어떻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적정 주가가 7,200원짜리예요. 그러면 약 한 7.5배 정도 고평가 됐는데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에 관망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고평가됐고요. 여기서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규주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상장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장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강한 장세가 있고 약한 장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뭐 엄청나게 수익 나는 종목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강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정 주가보다 뭐 작게는 2배, 많게는 10배짜리가 상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게 같이 상장할 때 지수가 좋으면은 약간 거품이 발생해요. 반대로 지수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이제 그 공모가 자체가 좀 보수적이에요. 낮아요. 거기다가 더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수익 나는 신규주를 얻고 싶다 그러면 하락장에서 저평가된 거를 가격 조정까지 반영해서 들어가는 게 최고 좋아요. 상승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기업가치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평택촌놈 적정주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답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특허를 준 거니까 어쨌든 공신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분석력이나 정보가 개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이거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고평가됐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 신규주는 그냥 단기 매매용으로 하시고요. 약세장, 폭락장에서도 이제 신규 상장 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이 지수 최저점입니다. 폭락을 해갖고. 그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달아 같이 벌을 받아요. 지수 빠질 때 종목들도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평가돼 있고 가격 메리트 있는 거 이거 잘 잡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강세장에서는 신규주를 단기로 하자. 오히려 약세장, 폭락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중장기 고수익 종목을 노릴 때는 신규주를 보시면 아주 좋으니까 오늘 팁 잘 메모해 두셨다가 언젠가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어랩스는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주가 비교해서 그리고 신규 상장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케어랩스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업체라는 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5%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시죠. 다음 상담 문자는요. 끝자리 325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솔테크닉스를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20%. 본전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한솔테크닉스는 약보한 마감이고요. 13,1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 마감이고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주가 속에서 일단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어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매수가까지 올 수도 있지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하자. 그리고 역시 교육용 팁을 드려야겠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한 게 여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역시 평택촌놈 차트 이론입니다.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왜? 61선이 120선에서 이탈했잖아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한 건 어떤 매매일까요? 확인 매매일까요? 예측 매매일까요? 당연히 예측 매매죠. 왜냐하면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어떤 시그널도 없어요. 어떤 보조지표를 봐도 매수 사인 안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는 지극히 이거는 그 예측 매매예요. 근데 예측 매매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절 5%만 봐야 돼요. 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홀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 매매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적중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저점 매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 그래서 예측 매매할 때는 손절 5%로 아주 짧게 봐야 됩니다. 5% 손절했는데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일단 원칙을 지켜주세요. 왜? 예측 매매에 들어갔다가 하다가 마이너스 30, 50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기가 막히게 저점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예측 매매는 언제든지 시도해도 괜찮다. 그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평소에는 10% 손절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5% 손절이 원칙이다. 다만 이 종목은 이미 5%가 넘었으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제 손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솔테크닉스 오늘장 종가에 대해서도 일단 13,100원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대표님께서는 또 본전 회복에 대한 가능성 좀 열어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한솔테크닉스는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손절의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승남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10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삼성전기를 매수가 11만 6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삼성전기는 6%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6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기 최근의 추세가 정말 좋은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2만 원대를 돌파했는데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즉시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추격을 반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 순환매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것만 강해요. 제가 볼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그 순환매로 보여져요. 여기 그냥 계속해서 지금 이게 순환매에 대한 걸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았다고 설명드리겠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기는 작년 고점을 넘어갔어요. 작년 고점이 이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넘어갔어요. 확실하게 넘어갔죠. 저는 이걸 순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사실 삼성전기가 초우량주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삼성 SDI는 어때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작년 고점보다 어때요? 지금 많이 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LG전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다중고점 형태로 되고 지금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순환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단기로 매수해서 갖고 있었든 아니면 중장기로 갖고 있었든 일단은 던지시라는 거죠. 왜? 순환매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점을 인식하시기 바라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66,500원에 사실상 거의 공개적으로 추천하다시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방송을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여기서 추천했어요. 근데 그때 LG전자가 제일 약했어요. LG전자가 그 당시에 전기전자 우량주 중에서 가장 약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렇게 올라갔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때 LG전자와 이때 LG전자가 과연 기업 가치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수급의 차이입니다. 종목 수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선호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선호를 안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약했지만 선호하기 시작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기업 가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기도 전 그런 관점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하루 더 간다 그러면 정말로 기가 막힌 주식선물 매도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제가 한 10개도 넘었죠. 거의 뭐 작년 봄부터니까 뭐 한 20개 정도 제가 주식선물 매도 기회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한 15개 이상은 여러분께 기회를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크든 작든 기회를 드렸는데 정말로 좋은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최근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 그리고 자제하시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즉시 매도 후에 관망하시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51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휴마시스 매수가 2,450원의 비중 2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휴마시스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6% 넘게 탄력적으로 상승했고요. 오늘은 2,585원에 마감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2,45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구간 수익 구간이고요. 최근에 꽤 거래량도 나오면서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휴마시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늦게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보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작년 가을에 이거 저도 1,700원에 추천했다가 뭐 거의 본전에 던졌어요. 근데 뒤늦게 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 평택촌놈 차트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여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늦었죠. 그리고 여기서 했다 그래도 좀 이거는 아쉽죠.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한다, 상승 추세형 종목은 어떻게 한다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상승 추세형의 종목인데 조정이 많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추세가 지금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입니다. 61선이 120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21선 아래나 파란색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1선 아래에서 하자 그랬잖아요. 지수가 불안하면 120선 아래. 그러면 그동안 이 방송을 제대로 들었던 분들 같으면 아무리 높아도 여기죠. 뭐 여기서 샀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는 일단 결과를 떠나서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향 보는 거,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차트 보는 거 항상 맞진 않아요.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하시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항상 해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평택촌놈에게 주식투자를 배우면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 가장 정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언젠가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황된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미 나는 그 얘기 평택촌놈한테 벌써 한 100번 들었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신규 시청자가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냥 반복적으로 듣기 바라겠고요. 대신 제가 가끔가다 이제 좋은 팁 드리잖아요. 오늘도 신규 팁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일단 상승 시에는 하락 시에는 본전의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10%에 대한 목표가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단기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좀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또 매수를 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팁까지 얹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039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에이스테크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4,600원의 비중 46%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에이스테크 종가 확인하면요. 2.23% 상승하면서 4,1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길게 좀 바라보면은 1월 달에 최고가 6,000원대, 6,570원대에서 현재 구간까지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지금 손실 중에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 네네.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결과가 좋아도 비합리적으로 매수하면 잘못한 거고요. 결과가 나빠도 합리적으로 매수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베팅이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를 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본전은 지금 무슨 마이너스 5%야. 이유가 있어요. 매수하고 나서 20% 이상 빠진 종목은 일단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본전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도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수한 이후에 20% 빠진 거는 마이너스 5%에서 잘라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가 그 종목이 내려가면 재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20% 이상 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10% 이상 빠진 건 일단 실패한 매수입니다. 어떤 경우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10% 손절을 강조하냐면 10%가 넘어가면 못 던져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한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방송이나 어떤 책이나 강연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거 처음 듣는 걸 많이 들으시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이제 어떤 상담이나 관리를 해봤고 저 자신이 하나하나 다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챙겨한 게 많을 겁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주식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꼭 본전을 고집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그리고 특정 종목 집착. 세 가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특히 매수가 집착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가 올 때까지 무조건 본전할 때까지 홀딩한다. 이 전략이 통할 것 같으면 세상에 손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손해볼까요? 잘못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실패한 매수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데 주력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에서 에이스테크는 지금 매수에 대한 가격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자는요, 끝자리 09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CMG제약을 매수가 7,250원의 비중 4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장의 CMG제약은 0.42% 강보한 마감이고요. 7,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CMG제약 좀 오랜만에 상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단기로 재매수하세요. 그래서 아직 탄력이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약간 높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5% 끊어주고 더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초보자는 욕심 때문에, 경력자는 조급증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눈에 보이거든요. 상한가 가면은 내가 이걸 몰빵했으면 얼마를 벌었다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덤비는 경향이 있고 경력자들은 참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조급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방송 아무리 얘기해줘도 5년, 10년짜리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되는 분들은 사실 실전에서 잘 안 따라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성적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심리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왜? 빨리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주식투자는 처음에 2, 3년 동안 잘못하면 평생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언제까지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평택촌님이 하는 이 방송 계속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5년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아니면 일주일 뒤가 될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G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7,100원의 종가고요. 현재 소폭의 손실 구간입니다.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을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요. 이후 매도 후에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8288님 보내신 문자고요. 동아일텍을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25% 매도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동아일텍은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1,500원에 마감됐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오늘장까지 10,000원, 지금 추세를 보면은 끊임없이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표님 좀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종목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분은 대응을 잘못하셨고요. 적정 주가로 보면 너무 억울하죠. 이게 54,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세요. 그리고 신저가 일탈 시에 재질문해달라 설명드렸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손절을 안 한 거예요. 손절을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하든 아래에서 다시 재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무작정 홀딩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신저가 이탈하면 또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추가 사인을 한번 내드리겠고요. 없는 분들은 단기로 접근해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일단 대응 방법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손절도 지나치시고 계속적으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신저가 이탈 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은 그때 맞는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54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메르츠화재의 매수가 24,2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메르츠화재는요, 보합권 마감이고요. 24,0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좀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님, 메르츠화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손절 라인을 이미 지났어요. 오늘 10% 이상 평가 손인데 어쨌든 실패한 매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르츠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더욱더 하락 시 마이너스 20% 매도 후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2549님 보내신 문자고요. 테크잉을 매수가 19,45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테크잉은요, 오늘장 1.87% 상승한 19,05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테크잉은 지금 19,050원, 19,450원 거의 좀 비슷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세요. 이분은 약간 성급했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1선이 120선 돌파했죠.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21선 아래, 61선 위, 121선 아래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딱 여기서 하면 딱 좋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약간 성급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121선 매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놓치잖아요.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쯤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탄력 좋네 하고 여기서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 상승 탄력 같으면은 21선 아래는 아니고요. 61선 위도 약간 불안해요. 120선까지 기다리세요. 이탈할 때까지. 안 하면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안 밀리면 다른 거 잡으면 되고 밀리면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네온박스 위에서 잡으니까 어때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평택촌으로 차트 이론대로 해보시면 일단은 뭐 항상 성공하지 못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동안 1년 이상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택촌의 차트 이론입니다. 왜? 다른 데서 똑같은 얘기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5% 잡아드렸고요. 이후에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월요일장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황 분석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